아이고 참. 에이. 자,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아침부터 아주 꼼짝도 안 하고 들어놓여 있어요. 괜히 나가서 쫄쫄거려 다니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감기 옮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뒹굴뒹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동안에 뭐 말로는 맨날 뭐 건강을 중시하는 둥 어쩐다는 둥 이러면서 실제로는 앞만 보고 달려온 것도 맞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가면은 돈인데 나가서 좀 얼마라도 벌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뭐 돈 벌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는 그 괜히 그 승객들한테도 민폐를 끼치는 거고, 돈보다 중요한 거는 건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아주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제 몸 스스로가 극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는 자꾸 뭐 약을 먹어라, 뭐 빨리 먹으면 빨리 뭐 나아진다 이러는데, 저는 옛날부터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약보다는 우리 자체의 그 면역력, 이것도 우리가 활용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자, 바깥에 쫄쫄거려 다니면은 또 노모님도 계시고 이런데, 아침부터 저 방구석에 꼭 들어앉아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다행히 산골짜기에 많이 불었던 물도 이제 다 빠지고, 아이고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감기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역시 나이는 속일 수가 없다. 옛날에는 그냥 한 이틀 이렇게 앓고 나면은 뭐 그땐 했는데, 오늘이 벌써 한 이틀째, 이틀 한 3일째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 하여튼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 전에 우리가 한참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럴 때는 그때는 오히려 키친 콜록콜록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고 전부 다 벗고 다니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보다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하여튼 뭘 알 수도 없지만은 어쨌든 독감이 왔든 코로나가 왔든 간에 어디 안 돌아다니는 거, 안 돌아다니는 게 난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식구들도 근처에 지금 얼씬도 못 오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이렇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작년에 치료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한 2, 3일 약 먹으니까 괜찮아지고 코로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어제부터 장기침도 많이 나오고 또 목도 따끔따끔하고, 뭐 하여튼 뭐 전형적 독감 증상 같은 게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뭐 하여튼 방구석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어디 나가가지고 괜히 뭐 딴 사람한테 또 이렇게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 내일은 또 일을 나가야 되는데 아유. 자, 어쨌거나 내일도 몸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다 싶으면은 나가면 안 돼요. 예, 우리 괜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괜히 뭐 감기 옮기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자, 이번에 그 전국적으로 엄청난 그 집중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여기저기서 피해가 많이 나고 아주 이렇게 난리도 아닌데, 자, 이게 컨디션 안 좋을 때는 그냥 뜨뜻한 아랫목에서 그 자빠지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쫄쫄거려 댕기면은 괜히 또 안 되고. 아, 자, 아침부터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역시 일하던 놈은 뭘 어디 나가서 움직여야지. 이거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며칠 전에, 3일 전인가, 언젠가 택시 승객 중에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얼른 그 마스크를 썼는데도, 아마 제가 좀 옮은 것 같아요. 이게 그 택시 기사들은 마스크 쓴다고 될 일이 아니고, 자, 예를 들어 카드를 주면은 카드를 만져야 되고, 현금을 주면 현금을 만져야 되니까, 결국은 이게 감염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전에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막 난리하고 이럴 때, 그때 보면은 택시에다가 뭐, 손 세정제, 무슨, 응? 이래가지고 뭐 별의별 다 가지고 댕기고, 그때 그랬었는데, 그래도 결국은 걸리더라고요, 그게. 자,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뭐 죽으면 걸리면은 죽는 병인가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역시 약을 뭐 한 2, 3일 먹으니까 거뜬해지고,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것도 제 생각이지만은, 그 약을 자꾸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야 되겠다, 뭐 약 먹는 게 최고다, 뭐 이건 아니고, 우리 몸에는 어차피 면역력이 있으니까 한번 개겨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그런 거를 갖다가 어떻게 약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지. 약이 모든 거를 해결해 주지도 않지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몸으로 때우는 것도 가끔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짐벌 테스트를 한번 할 겸, 아이고, 자,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저나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아픈 일도 생기고, 또 독감도 걸리고, 또 컨디션도 또 안 좋은 날도 있고, 이렇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어 차가,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목적지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친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내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몸이 아주 정말 네 발로 기어가기 갈 정도의 지경이 아니면은 아주 악착같이 드시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야, 밥을 먹어야지 빨리 낫지, 응? 안 먹고 그러면은 오래 가고,
빨리 안 낫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어떤 신감은 입맛이 쓰고, 입맛이 쓰고, 목소리도 약간 변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목구멍도 뭐 따끔따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정신 상태도 조금, 약간 몽롱한 것 같고, 예, 하여튼 뭐 전형적인 이 독감 증세 같은데, 오늘은 일요일이고 뭐 병원에 가봐야 뭐, 자, 이쪽 시골 동네는 일요일이면 약국도 문 닫아, 병원도 갈 만한 곳이 없어. 천상 집에서 개긴수밖에 없어요. 자, 병원에 가더라도 내일 한번 시간을 내서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이번 비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에, 우리 집도 사실은 이번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와가지고 뭐 저쪽에 산나물밭도 파이고 막 이게 에, 핥히고 파이고 막 이런 현상이 좀 있는데, 에, 요 근래 들어서 비가 제일 많이 왔어요. 제일 많이 왔고 양도 많았고 집중호우였고 이랬었는데,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좋았다 흐렸다 비 왔다 맑았다. 또 이게 지금은 이런데 또 날씨가 맑아지면 또 그때 비 오고 할 때가 좋아하는데,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간사합니까? 진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사람처럼 간신이 없다. 응? 하긴 그러니까 간신처럼 사니까 저 인류가 아직까지 살아남았겠지. 자, 조금 전에 난닝구 형님이 오늘 일 안 나간 것 같은데 고기나 한번 구워 먹을까? 이래 내가 손살이 쳤어요, 이렇게. 전 지금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감기 증세가 심하기 때문에 내일 그 병원에 가서 약이라도 좀 지어 먹든지 말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하기 전에는 또 그 가서 뭐 독감인지 뭐 코땡땡인지 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은 사람과의 접촉을 이렇게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고, 지금 저는 저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만지시는 그 손잡이도 손으로 안 잡고 있어요. 왜냐면 손잡이를 통해서 또 옮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한 이틀 이렇게 끙끙거리다 보면은 나아지겠지만은, 연세 많으신 노모께서는 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자, 어쨌거나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또 불볕 더위가 이렇게 찾아올 것 같은데, 이번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비 피해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청중가 어딘가 보니까 뭐 또 오송 그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비극적 현장도 유튜브라든가 TV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분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기적적으로 어, 저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어차피 이 세상은 정말 응? 재밌게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뭐 불기의 계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사람한테 운명이 있는 건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어, 정말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 있었다가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께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 저 정말 저 극락왕생 하시고 또 기적적으로 혹시 지금이라도 생존한 분이 계시다면은 빨리 좀 구조가 돼가지고 밝은 태양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위험한 장소, 물가 같은데 이렇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게 결국 비극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봤는데 사람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살아남았어요. 탄광에서도 그랬고 어, 뭐 나머지 또 극한 상황에서도 그 산에 이렇게 갔다가 그 눈보라가 워낙 강하게 쳐가지고 도저히 집에 올 수 없는 그런 일이 한 40년 전에 이쪽 한백산 그 대덕산 그 위로 올라가면은 또 두타산 뭐 좀 더 올라가면은 오대산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산에 갔다가 지금은 세월이 워낙 많이 지났으니까 얘기하자면은 그때가 한 40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40여 년 전만 해도 그 산토끼도 뭐 잡아먹고 그랬어요. 지금은 자연보호, 환경보호 이래가지고 그런 건 이제 아예 안 하지만은 토끼 잡으러 갔다가 그때 그 친구 한 명하고 둘이서 그 눈 속에 그 고립이 됐었는데 그때 집에 오기에는 너무나 이 기상도 나쁘고 몸도 춥고 이래가지고 그 어느 한 이 산골에 이렇게 갔더니 동굴 비슷한 게 이렇게 있었어요. 동굴 정도는 아니고 막 겨우 비피할 정도가 되는 뭐 그런 동굴 형태의 피난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얼어 죽는 수밖에 없다. 거기서 저희 집까지 오는데 대략 한 1시간 한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1시간 반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체력은 소진됐지, 또 지는 빠졌지. 그 다음에 또 눈보라가 워낙 치니까 앞이 안 보이지. 그래가지고 그 쪼매한 동굴 형태의 이런 장소가 있었는데 그래도 배운 거는 있어가지고 그 앞에 그 낙엽이 뭐 한 여러분 그 낙엽 무덤 아시죠? 가을에 이렇게 강한 바람에 이렇게 낙엽 낙엽이 이렇게 몰려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은 가면은 거의 그 정말 사람 키로 한 길 정도 모인 데도 있어요. 다행히 그 입구에 아주 그 엄청나게 많은 낙엽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뭐 그야말로 뭐 끌어모기만 뭐 전부 낙엽 정말 낙엽성이었는데 거기서 다행히 그때 낫을 가지고 갔었지. 낫을 가가지고 그 근처에 있던 그 소나무 가지 같은 거 소나무 가지가 주변에 많이 있길래 소나무 가지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앞에 이렇게 2중 3중으로 막고 그 또 마침 그때 제가 아침에 출발할 때 주먹밥하고 비닐을 하나 가져갔어요. 비닐로. 그때 김장 담을 때 쓰는 꽤 큰 비닐로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비닐로 이렇게 입구를 봉쇄한 다음에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보면 그래도 그 마른 나무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비피할 정도면은 입구는 좀 작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좀 넓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늑하고 푹 꺼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서 마른 나무까지도 좀 해오고 낙엽도 끌어모으고 해가지고 앞을 완전히 봉쇄를 한 다음에 산에 댕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런데 만나면요 주변에 낙엽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뭐 앞을 이렇게 막고 바람 안 들어오게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 동굴에다가 말이지 동굴에다가 그
낙엽을 갖다 잔뜩, 예, 그야말로 그 저기 우리가 산에 보통 가면은 옛날에 그 저 자루도 가져갔어요. 자루. 뭐 솔직한 얘기로 토끼도 잡으면 너가 오고 이러려고 자루를 가져가는데, 그 자루로 하여튼 그 저 이 입구를 갖다가 그 소나무 가지를 막은 다음에 안에 뭐 잔뜩 끌어다 놨어요 이걸. 그야말로 사람이 덮고 자도 될 정도로 그렇게 저 나뭇잎을 저 깔고, 그래 한쪽 그 입구 쪽에 요렇게 공간이 좀 있었는데, 거기다가 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렇게 저 밤을 샌 다음에 무사히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한숨 자고 나니까 또 기운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침에 무사히 이렇게 집에 까지 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 위급 상황이 벌어지면은 말처럼은 안 되지만은 일단 냉정하고 침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때 제 생각에 만약에 그때 그 끄떡거리고 집에 왔으면은 그 둘 다 얼어 죽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 제가 19살인가 그 한참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산이 굉장히 험하고 위험한 길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한참 추워지기 시작하는 11월 말이었던가 12월 초였던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산에 가. 근데 그때 당시에 연락할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삐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오니까 이제 그 난닝구 형님은 제가 산에 대해서 그 상식이 좀 있는 건 알거든요. 얘는 틀림없이 뭔가 방법을, 뭐 술을 먹고 떡이 돼가지고 자빠자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방법을 찾아서 아마 무사히 돌아올 것이다 이런 그 경찰에 신고도 안 했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까지 만약에 어떤 이렇게 돌아오거나 이런 게 없으면은 신고하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번에도 그 청주인가 그 오송인가 그 지하도 침수 사고 난데 이래 보니까 참 여러분 살 사람은 살아요. 어떤 차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앞에 물이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후진을 해가지고 그 나갔던 분은 살았거든요. 그 제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 올라가다 보면은 그 영동고속도로인가 어디 보면은 왜 이렇게 저 FRP로 이렇게 저 플라스틱 같은 걸로 지붕을 씌워가지고 때 불이 크게 났었던 거 있잖아요. 그 아파트 이 사이에 이런 이 방음 터널 같은 게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가다가 불이 나면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때 뭐 어떡합니까? 차는 차고 나발이고 버리고 무조건 내 빼는 거야. 차는 뭐 새로 사면 되지만은 목숨을 한번 잃으면 그냥 아웃 아닙니까? 그래 저도 이 수해도 몇 번 겪어보고 집도 떴네. 요거 옛날에 여기 저 금대봉에서 한 40여 년 전에 큰 수해가 났었는데, 그때 우리 집 다 떠내려갔어요 그냥. 돼지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거기가 지금 어딘가 하면 저 위에 저 우리 형님 그 저 표고버섯 재배하는데 거기에 우리 저 오막살이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때 집 떠내려가는 걸 막으려고 말이지 그 집 뒤에 낙엽송에다가 회사에 가서 이 부탁을 드려가지고 굵은 철사를 가져와서 묶어가지고 집에 안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돼요 이게. 왜냐면 밑에가 이렇게 물이 들고 파먹으니까 저 붕 뜨게 되거든요.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냥 이제 이게. 근데 그때도 우리가 살았던 게 새벽녘이었을까 그랬는데, 그때 한 달쯤 전에 강아지를 한 마리 어디서 얻어왔어요 강아지를. 그때 한 40일인가 50일인가 된 강아지를 한 마리 얻어왔는데, 이 강아지가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문을 막 발로 끌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 새끼가 이게 잠도 못 자게 이게 왜 난리나 하고 이렇게 내다 보니까
그때는 집이 단순해요. 아주 부엌 하나 있고, 저 부엌에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다 보니까, 마당이 이미 물이 다 파먹고, 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집이 엎어질 판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지붕에 막 돌 떨어진 소리가 나고 막 이래요. 뚜닥딱 뚜닥 하면서. 그게 뭔 일인가 했더니, 근처에서 이미 잠이 깬, 이웃 주민들이, 빨리 일어나라고 돌을 던진 거야, 이게. 지붕이 깨지지 않을 만큼 이만한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던져서, 그 던져도 잠이 깊이 들면은 못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강아지 때문에, 어쩌면은 목숨을 건졌다. 이것도 하나의 그 운명 아니겠습니까? 운명. 자, 어쨌거나, 제가 오늘 일도 못 가고, 집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뒹굴뒹굴 하다 보니까, 지금 짐벌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이게 저를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이리 오너라 도깨비 따라오너라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나가서 싸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놈이 집구석에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한 나머지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수해 조심하시고 비 피해 없으시기를 정말 희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 건강, 저처럼 독감 걸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